후보자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젯밤에는 북구을 후보자 토론회가 열려 후보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총선 열전 현장, 구미을에서는 어떤 후보가 뛰고 있고 또 이 후보들의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봅니다. 김천 혁신도시의 12개 공공기관 이전이 모두 완료되면서 앞으로 경북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장기적 과제가 남았습니다. 포항 호미곶 일대 한 사업자가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며 토지를 분양하고 있지만 포항시의 사업 승인도 없이 진행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식목일인 오늘 낮 기온이 어제보다 많게는 8도가량이라 오르겠고 공기의 질도 깨끗해서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는 곳곳에 안개가 끼어 있으니 주의하셔야겠고 내일부터는 비 소식도 있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한식이자 식목일인 오늘 이틀 만에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에 기온도 차곡차곡 올라서요. 대구의 아침 기온 10도, 안동 8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대구와 안동 모두 21도 예상되는데요. 어제보다는 7, 8도가량 기온이 높은 수치고요. 공기의 질도 깨끗해서 마음 놓고 야외 활동하셔도 좋겠습니다. 단 아침 출근길에는 안개 구간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예천의 가시거리가 210m, 청송동 그 밖의 지역은 100m 안팎까지 시야가 좁아져 있는데요. 이 안개는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차츰 사라지겠습니다. 한편 내일부터는 다시 먹구름대가 몰려오면서 목요일까지 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목요일에는 기온도 잠시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대구 북구을 후보자 토론회가 북구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어젯밤 대구문화방송에서 열렸습니다. 여당 후보와 야권 후보 2명 등 모두 3명의 후보가 지역과 정치 현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요약했습니다. 장애인 우선 추천으로 공천된 새누리당 양명모 후보는 약사 출신으로 대구 시의원을 지낸 강점을 내세우며 북구를 의료와 교육, 환경이 어우러진 자족도시로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대구의 물 문제, 치수원 이전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의료산업에 대한 R&D 센터, 즉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하는 메디컬 R&D 센터를 유치를 해서 지난 총선에 이어 재도전하는 정의당 조명래 후보는 아이부터 노인까지 행복한 세상을 위해 생애 맞춤형 특별법을 만들어 청년 실업, 노인 빈곤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며 변화를 당부했습니다. 아이들은 성적 걱정, 젊은 부부들은 보육 걱정, 청년들은 일자리 걱정, 노인들은 노후 걱정 때문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생애 맞춤형 행복 특별법을 만들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 배제에 반발해 탈당한 무소속 홍일학 후보는 국회의원 활동 당시 대구시와 함께한 지역 예산 확보 등 성과를 내세우며 문화, 관광 자원을 활성화해 지역 정체성을 찾겠다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고암동, 고봉군, 함지산 일대를 관광 자원화해서 100년 먹거리 창출 1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교육 협력지원센터도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호 후보는 무소속으로 당선돼도 복당하지 않겠다는 홍일학 후보를 향해 무소속의 한계가 분명하다며 날을 세웠고 홍일학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낙하산에 반발해 탈당한 전력이 있는 양 후보가 정작 이번에는 자신이 지역구를 옮긴 낙하산이 아니냐며 반격했습니다. 6명의 지금 컷오프된 후보자들은 많이 마음이 아플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라고 그러면 공천을 가배해라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실 일이지 이렇게 오시는 것은 그러면 낙하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소속의 한계를 국회의원을 한번 해보셨으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상임위의 배정도 원하는 대로 잘 되지도 않고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민폐가 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의당 조명래 후보는 두 후보 모두 변화를 모르는 대구의 후진적인 정치 행태에 책임이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그 많던 새누리당 후보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다른 지역구에서 선거운동하는 사람이 갑자기 북거리에 왔습니다. 컷오프 당하자 말자 그 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주민들에게 울며 호소하고 나타났습니다. 총선 후보자 토론회 오늘은 오후 1시 20분부터 상주 군위 의성 청송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가
저녁 6시 10분부터는 구미을 후보자 토론회가 이어집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4.13 국회의원 선거 격전지 후보들의 공약과 면면을 살펴보는 열전 현장. 오늘은 새누리당 후보와 새누리당을 탈당한 현역 의원 간 맞대결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구미을 선거구로 가보겠습니다. 한태연 기자입니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새누리당 장석춘 후보와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나온 3선의 김태환 후보 모두 자신이 국회의원 적임자임을 강조합니다. 대기업들이 떠나고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근로자들을 구미를 떠나고 그래서 이제는 구미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세대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저희당 공천이 아주 잘못됐다고 힘내라. 우리 구미 시민의 자존심과 선택권을 찾아달라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반드시 당선해서 보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장석춘 후보는 KTX 구미역 정차와 7곡 화물기지 존치, 1마을 1명품화 소득 증대 사업, 100세 시대 평생학습 체제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다선, 초선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식으로 내가 접근하에 따라서는 상황은 많이 바뀝니다. 선산 8견면에 나오는 농산물, 쌀, 특히 올해 내로 소비 다시키고 구미가 제도에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무소속의 김태환 후보는 KTX 신구미 역사 추진, 정보통신기술 첨단 농업단지 조성, 구미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구미 대바겐세일 추진 등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는 제 3선 이번에 4번째 됩니다만 제 그동안의 모든 것을 우리 구미 발전에 위해서 바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단의 젊은 층과 선산 지역의 노년층을 아우르는 도농 복합 지역인 구미시을 선거구.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나선 3선의 중진 의원과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정치 신인과의 맞대결에 구미 시민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경북 구미을은 후보 2명이 맞대결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여론은 어떨까요? 대구문화방송이 영남일보와 함께 실시하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 격전지 여론조사, 경북 구미을의 결과 알아봅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경북 구미을에는 새누리당 단수 공천을 받은 장석춘 후보와 새누리당 공천 탈락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한 현역 의원이죠. 김태환 후보, 이렇게 2명의 후보가 맞대결을 펼칩니다. 이 지역 유권자들에게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새누리당 장석춘 후보 34.4%, 무소속 김태환 후보 42%로 두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지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대답이 23.6%로 부동층의 표심이 판세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두 후보들의 연령대별 지지도는 김태환 후보가 20대와 30대, 40대에서 장석춘 후보는 60대에서 강세를 보였고 50대에서는 두 후보 지지율이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선 가능성을 물어봤습니다. 장석춘 후보 42%, 김태환 후보 41.8%로 두 후보가 초박빙의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표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반드시 투표할 생각이다 47.9%, 가능하면 투표하겠다 36.4%로 이 둘을 합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84.3%로 투표 참여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요. 새누리당이 59.2%, 더불어민주당 13%, 국민의당 7.3%, 정의당 2.1% 순이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대구문화방송과 영남일보가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경북 구미을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지방분권 개헌 청원 대구경북본부가 대구경북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 가운데 지방분권 개헌 의지가 있는 후보들 1차로 선정한 가운데 오늘 이 후보들을 초청해서 지방분권 개헌 협약식을 엽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부터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협약식에서는 1차적으로 지방분권 개헌 후보로 선정된 23명 가운데 13명이 참석해 20대 국회에 입성하면 지방분권 개헌에 앞장설 것을 약속하게 됩니다. 지방분권 개헌 청원 대구경북본부는 협약을 맺은 총선 후보들이 20대 국회에서 개헌 특위 구성을 주도하고 지방분권 개헌을 내년 대선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대구의 호텔과 주택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8시 40분쯤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4층 건물 중 2층 사무실 부근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38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 투숙객 등 1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1시간 뒤에는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주택 2층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350만 원의 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천 혁신도시의 12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모두 끝냈습니다. 이제 자족도시로 자리를 잡아 경북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장기적 과제가 남았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직원들이 김천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김천 혁신도시 새청사에 입주했습니다. 지난 2013년 6월 기상청 기상통신소 이전을 시작으로 2년 10개월 만에 드디어 12개 공공기관이 김천 혁신도시 381만 제곱미터의 방대한 땅에 이전을 모두 마친 것입니다. 사업비 8,600여 원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공공기관 직원만 5,000명이 넘습니다. 12개 기관 직원들이 모두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한 기관들이 우리 김천시는 물론이고 우리 경상북도 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천혁신도시는 오는 2030년까지 계획 인구 2만 6천여 명의 자족도시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이 끝난 만큼 이제는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 등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여 경북 발전의 중심축이 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경북 혁신도시 12개 공공기관의 나름대로의 특성, 기능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변 지역하고 같이 연계하고 이 산업적인 부분을 확산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표고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가치 위에서 시작된 김천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지역 발전의 한 축으로서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개성공단이 전면 조업 중단된 지 어느덧 2달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한 입주업체가 상주에 공장을 지어 이전하기로 했는데 개성공단 입주업체 지방 이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주식회사 DSE가 상주에 새 둥지를 마련하기로 하고 상주시, 경상북도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상주 외담농공단지에 113억 원을 들여 올해 말까지 공장을 지은 뒤 50명 정도를 고용해 내년부터 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DSE는 LED 조명 등을 생산해 한 해 70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내는 업체로 123개 개성공단 입주업체 중 매출액 3위, 단기 순이익 2위의 우량 기업입니다. 1년에 매출이 한 600억 정도 되니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지라 생각하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천에 본사를 둔 DSE가 수도권이 아니라 상주를 택한 건 교통이 좋고 땅값이 싸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인건비가 낮아 노동 집약 산업인 LED 조명 등 생산의 원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주 공장이 활성화되면은 인천 송도에 있는 R&D 센터와 본사도 이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개성공단 업체의 첫 지방 이전지로 경북 상주를 택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수도권에 여러 가지 가까운데 많은 주문도 있었을 텐데 또 여기 와서 잘 됐다. 참 지방 선택이 상주용이 잘 됐다는 것이 확인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밀어드릴 것입니다. 경상북도는 개성공단 입주업체 123개 가운데 우량기업 23곳을 접촉해 경북으로의 이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최근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으로 관심이 높은 포항 호미곶 일대에 한 사업자가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며 일반인들에게 토지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려면 지자체 사업 승인이 필요한데 포항시는 어떤 협의나 사업 신청도 들어온 게 없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를 맞이하는 국내 한 토지 분양 대행사의 홍보 영상입니다. 덕성여대의 관광개발 사업 추진으로 개발 기대가 커진 포항 호미곶 일대에 꿈의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99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주거단지와 관광 레저 기능을 겸한 복합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며 케이블 방송과 유튜브, 중앙일간지 등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케이블 TV라든가 해가지고 고래 같은 거 크게 나와가지고 광고가 나가요 계속. 그러나 정작 이 사업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고 제대로 추진될지도 불투명합니다. 이 지역은 농림지역과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여있어 사업 추진을 위해선 도시기본계획 등을 변경해야 하지만 시행사는 포항시에 어떤 협의나 허가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개발 계획이 있느냐고 문의가 왔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개인이 그 지역을 개발하고자 하거나 서류가 접수된 것이 없기 때문에 주의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토지 분양 가격도 논란입니다. 주거지의 경우 3.3제곱미터당 60만 원 이상으로 최근 실거래 가격의 수십 배에 이릅니다. 싼 곳은 65, 75, 85 이렇게 막 그러니까 위치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거든요. 동네 바로 뒤쪽에 있는 산이거든요. 그 뒤에 사게 샀어요. 그럴 때 뭔데 4,500인 줄 알았더니 나오면 4,500도 안 줬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 대규모 투자 사업을 빌미로 땅 장사를 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행사 측은 사업자금 확보를 위해 매입한 토지 가운데 일부를 매각하는 것으로 개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5월달쯤 되면은 지금 그 세계법인에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어떤 그 수익, 예를 들어 손익분기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저희들은 한번 그쪽에 외주를 줘서 지금 검토 보고서를 만들고 그다음에 관광 수요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실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포항 지역에는 도시개발이 가능한 12개 지구 470만 제곱미터가 아직 미개발 상태인데다 무소지구 등 주거용지로 전환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곳도 많아 호미곶에 추가로 도시개발 허가가 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다연의 피질 뉴런 세포의 구리이온 농도가 높아지면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세계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치매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실험용 쥐의 대뇌피질 뉴런 세포에 나노 탐침을 주입하자 세포 안에 존재하는 구리이온의 농도가 실시간으로 모니터에 표시됩니다. 대뇌피질 뉴런 세포에 있는 세포 내 구리이온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구리이온과 반응하는 나노 탐침이 뉴런 세포와 광학 신호를 주고받으며 이온 농도를 정확히 측정해줍니다. 세포 내 구리이온 농도가 높아지면 치매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 기술로 치매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고 아연과 철, 티타늄 등 다른 금속이온 농도까지 함께 측정할 경우 상세한 생체 정보 모니터링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유전자 조작을 해야 세포 내 이온 농도를 검출할 수 있었고 그것도 칼슘 이온 농도 분석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고 원리부터 자연스레 존재하는 금속이온의 농도를 최초로 정량 분석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금속이온의 양을 측정하는 세포 내시경 기술은 재료 분야 권위지인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지를 통해 발표됐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도로 위의 역주행, 운전자들에게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한 해 평균 역주행 사고로 30명 가까이가 소중한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운전자의 단순 실수라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도로 1차로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역주행하며 마주오던 승용차에 놀란 운전자가 급히 핸들을 우측으로 꺾습니다. 이 차량은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그대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습니다. 핸들 그냥 순간적으로 꺾었는데 꺾으면서 보니까 백밀러나 윗밀러 봤을 때 옆에 차가 왔었으면은 정말 큰 사고 날 뻔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역주행 운전자는 이곳 도로 합류 지점에서 진행 방향과 반대로 좌회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역주행 차량을 확인해 운전자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런 역주행 교통사고는 지난 2011년 이후 한 해 평균 400여 건이 발생해 30명 가까이 숨지고 있습니다. 역주행 교통사고 사망률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률의 10배가 넘는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찰은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갖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겁니다. 스티커 끊는 게 아니라 벌금이 나올 겁니다. 예, 그리고 면허는 정지될 것 같고요. 역주행 운전자에 대한 강한 처벌과 함께 역주행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봉 설치와 도로 표지판 설치 등 예방도 중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 제조업의 업황지수는 57로 전달보다 4포인트 올랐습니다. 대구 지역 제조업의 업황지수는 전달보다 2포인트가 내렸지만 경북의 지수가 4포인트 올랐고 대기업은 전달보다 1포인트 내린 반면 중소기업은 6포인트 올랐습니다. 또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 비제조업의 업황지수는 67로 전달보다 1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양 시도 간의 상생협력 발전을 위해 대구 경북 한뿌리 상생위원회 실무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로 했습니다. 올해 시도 공무원 교육원의 한뿌리 상생협력 과정을 신설하고 다음 달 대구 경북 한뿌리 상생위원회 정례화, 상생협력과제 추진 상황 평가, 대안제시 및 신규 과제 발굴 등을 실무적으로 담당하게 될 실무분과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또 대구 경북 한뿌리 상생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과제별 추진 상황을 게재하고 신규 과제를 접수하는 등 시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연말에는 한뿌리 상생협력 우수 사례 선정 발표 등 다양한 상생협력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이달부터 2016년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구시는 올해 1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750명의 인력을 양성할 계획인데 특성화고와 대학 전문대학 졸업자, 경력단절 여성 등 기업과 산업 현장 중심의 맞춤 인력 390명, 또 청년층이 선호하는 서비스 산업 분야 맞춤 인력 360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한식이자 식목일인 오늘 이틀 만에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에 기온도 차곡차곡 올라서요. 대구의 아침 기온 10도, 안동 8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 모두 21도 예상되는데요. 어제보다는 7, 8도가량이나 기온이 높은 수치고요. 공기의 질도 깨끗해서 마음 놓고 야외 활동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 보시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데요.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차츰 사라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영천의 기온 4도, 청도 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 2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문경의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 20도로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청송의 아침 기온 4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고 낮 기온은 20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낮 기온은 어제보다 8도, 9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먹구름대가 몰려오면서 모레까지 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목요일에는 기온도 잠시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